여러분들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큰 산을 넘었는데, 야.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일단 우리 이제 고3 재학생들은 여러분 작년을 생각해보면, 진짜 6월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수능 하나 치를 것 같은, 거의 수능 끝났다. 이런 또 도취감 이런 게 또 막 생기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정일 뿐이죠. 연습 한번 해본 것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점수들이 갖는 허망함, 그죠? 6, 9 점수, 삐까뻔쩍한 점수 맞아봤자 이게 수능과 싱크로율이 반드시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6구를 잘 봤다고 해서 누가 어드밴티지를 주지도 않아,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항상 겸허하고, 그죠? 담담하게 자기 어떤 현재 위치 이런 걸 확인하고,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런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시험 하나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또 뭐 하고 놀아볼까? 이제 좀 한번 쉬어야지. 롤? 막 이런 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열차게 공부할 수 있겠나. 잘 본 친구들은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자기 좀 생각대로 조금 점수가 잘 안 움직이거나, 혹은 작년 수능보다 더 안 나오거나, 근데 이번은 워낙 이제 점수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일단 시험이 상대적으로 아주 쉬웠어요. 여러분들 반평균으로 98.7 나오던데, 여러분 인문 2반, 그죠? 그래서 아마 등급 컷은 98점이거나 100점일 텐데, 그러면 그냥 보통 강대 앞반 반평균이 보통 1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한 반의 절반 이상은 다 1등급이다 그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마 성적표에는 98로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너무 여기에 도취되면 안 되죠, 점수 자체.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작년에 해봤죠. 9월 달에 국어 100점 하나 틀리면 2등급. 그리고 뭡니까 10월 교육청이 또 어마어마했어요, 시험이. 사실상 어떤 변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렇죠. 그래서 9월 10월 그 두 번의 어떤 여운에 젖어 있다가 수능장 딱 가니까 어땠어요? 슈퍼문 그냥 이거. 그래서 완전히 멘붕에 빠졌는데, 일단 시험 자체가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어. 91점이면 어려웠던 시험입니다만 그런 영향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앞에 시험의 어떤 여운 이런 거. 그래서 이번은 쉬웠습니다만 B형이 9월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고, 또 9월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수능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좀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해두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좀 뭘 생각해 보면 좋겠느냐,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문제 해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보여주게 되는 일반적인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 상위 문항들 일단 위주로 뭐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로 위에서부터 5개를 뽑아보면 26번, 14번, 17번, 41번, 8번. 이게 이제 순서대로 5개입니다. 영역별로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문에서도 한 문제, 문학에서도 한 문제, 문법에서도 한 문제, 독서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것이 과학지문에서 나왔다는 점,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출제였습니다만 확실히 B형 학생들은 과학지문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느냐,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지점이고, 역시 이제 문학도 전체적으로 무난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이제 한 문제 이걸 틀리냐 틀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요게 결국 관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1쪽 봐보세요. 자, 국어 영역, 자, B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법하고 작문입니다. 10번까지,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제? 이거 풀어보니까 화작 할만했어요? 화법하고 작문? 10번까지 평균 정답률을 따져보면 8번을 제외하고는 95, 90, 83, 96, 90, 92, 86, 97, 96 이렇게 가요. 그러면 평균 정답률로 거의 아마 90%에 근접할 것 같거든? 8번만 빼면. 그러면 이런 시험을 보고 어렵다고 말하면 완전 사기죠. 정답률 90%라는 거는 지금 전체 표본이기 때문에
정답률 90%라는 거는 사실상 눈만 있으면 푸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샤프심.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반감이 들 거예요. 뭐야? 쉬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때서 쉬웠어? 진짜? 이게? 지금까지 쪼개지고 나서 예비평가 재작년 6구 수능, 작년 6구 수능, 올해 6월 평가원까지 지금 총 8번의 개정 국어 과정의 B형 화작이 치러졌었는데 대부분의 평균 정답률은 9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평균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무조건 쉽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걸 보고 누가 어렵다고 하겠느냐. 이거를. 근데 봐봐. 정답률이 기본적으로 아주 높게 나오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화작을 틀리지 않는 데는 이 문제들이 내용일치 베이스에서 출제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작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2학년 문학교과서는 16종 교과서가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 문학책이 다 다른데 일단 화법 작문은 학교에서 일단 쓰지를 않아. 여러분들 화법 교과서 써본 적 있어, 학교에서? 쓴 학교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건 정말 귀한 학교들이요. 대부분은 EBS나 그 시간에 기출문제 풀고 그러잖아. 다른 거 막 해버리는데 작문 교과서는 어때요? 써본 적 있어요? 화법보다는 그래도 많을 거예요. 화법보다는 그래도 많겠으나 아마 대부분 작문 시간 해놓고 또 EBS 하거나 막 그럴걸? 그죠? 그래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있잖아. 문학은 16종 교과서가 개발돼 있으나 화작은 몇 종이 개발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종은 오버잖아. 공산당도 아니고. 몇 종이 개발돼 있을 것 같아요? 3종이 개발돼 있어요, 3종. 그럼 사실상 이거는 메이저 출판사들이 어떤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 교과서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항상 이런 베이스로 출제가 되는 거죠. 내용일치. 그래서 단순한 문제들 또는 내용일치로 풀리지 않을 때는 정말 상식, 큰 주제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이런 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따위 문제들을 풀고 나서는 학생들이 절대 쉽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잡아먹어요. 이게 문제야. 시간. 그러니까 풀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 맞고 어렵지도 않은데 막상 처음 푸는 그 순간에 문제가 착착착착 안 풀리는 거죠. 왜? 내용일치 문제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가서 찾아야 돼. 질문을 했나? 사례를 들었나? 그렇잖아. 이런 걸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쪼잔한 짓을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화작의 어려움이죠. 그게 화작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쓴다. TYT. 제가 붙인 건데 TYT 스타일. 이 뭔 줄 알아요? Take your time, man. 자, 러시아면 안 돼. 개인이 빨리 풀려고 러시아다가 실수. 그러니까 화작 틀리고 나서 진짜 이해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없을까? 그리고 다 실수. 뭐지? 막 이렇게 틀리는 건데 그게 수능에서 나오면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들. 화작은 빨리 풀어야 된다. 10분이면 충분하다. 그지? 몰라. 말을 할 때는 그런 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 10분이면 다 끝나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그러면 한번 가서 풀려보고 싶어. 너 한번 해봐. 그지?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그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돼. 문학 같은 거는 정말 어떤 소양이 있거나 문법 이런 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진짜 5문제 5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내가 문법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것만 있으면 보는 순간 착착착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절대 화작은 그렇게 안 돼. 풀고 나면 쉽지만 확인.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말아라. 그지? 그래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45문제를 80분에 풀죠. 그러면 세 파트로 딱 쪼개면 돼. 16, 14, 1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몇 분씩 하면 되겠어? 25분씩 하면 돼요. 마지막 5분 맡김. 딱 80분이야, 이게. 그럼 실제 여러분들 16번까지 25분 쓰라고 해도 분명히 이 안에 다 풀게 돼 있어요.
대부분 해보면 한 20분 금방 해서 끝나는데 그거보다 더 짧게 안 끝나니까 왠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쓴다. 뭐 한숨 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절대 심리적으로 쫓기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거든. 시험장 갔을 때 나는 지금 막 이제 이거 2번 막 풀어가는데 옆에 갑자기 확 막 넘겨. 뭐지? 막 나 루저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려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마지막 파이널을 막 할 때는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딱 가서 시험지 받으면 한 20조 정도 딱 지났을 때 풀리든 안 풀리든 샥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흠집이 보고 이게 뭐지? 제가 이거를 고2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고2한테 3월 교육청 보기 전에 가서 이거 한번 해봐라. 애들이 갑자기 뭐 술렁술렁 할 것이다. 근데 얘가 시험 끝나고 신나갖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자기 옆에가 원래 자기 학교 원래 붙박이 전교 1등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가 딱 있었는데 얘가 내가 하시는 대로 딱 기다렸다가 쫙 넘기니까 얘가 전교 1등이 흠칫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아니 뭐야 쟤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걔가 국어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교 1등을 처음 놓쳤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가지고 와 내가 진짜 이거 함부로 어디 가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다 내가 막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죠? 시험장에 가서 다 똑같이 또 막 20조 되면 막 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끼리나 쟤도 김상훈 선생님을 안 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동의하면 안 돼 절대.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이 걸린다. 자 이거 인정을 해야 돼. 자 봐봐 5번 문제 봐보세요. 개 중에 이제 좀 틀렸던 게 화법에서는 5번. 뭐 정답률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5번 문제. 답이 일단 1번으로 너무 선명한데. 그죠? 답은 너무 선명한데. 2번은 뭐가 틀렸어요? 학생 일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할까? 협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 돼요? 5번에 2번 선지? 이건 왜 안 돼요? 그렇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거기다 X 쳐보세요. 2번 선지 옆에다가 의도 이렇게 써봐. 의도. 이게 작년부터 지금 합법 문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경향성인데 의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딱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론, 뭐 질문을 던졌다 이게 아니라 공감을 얻기 위한 질문인가? 대비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줬는가, 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도를 묻는 형태. 그러니까 그 B 부분을 보게 되면 B는 그냥 지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한 거지. 좁히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차라리 학생 2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B에서. 그죠? 근데 학생 1은 일단 자기 생각을 먼저 그냥 쭈루룩 이야기한 것이지 좁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말장난 같지만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요. 내용이. 이게 어렵다고, 이게 하다 보면. 5번에 3번 같은 것도 어떤 거야? 5번에 3번? A는 연습시간 축소, B는 연습장소 이동을 물어봤는데, B는 연습장소 이동이 맞죠? 그죠? 이거는 어디로 할까? 옮길까?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맞는데, 뭐가 틀려요? 앞에 그러면? 축소. 이것도 질문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이거 좀 간당간당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 일단, 봐봐. A를 물어봤어. A를 물어봤다고. 시작할 때 그 학생 1, 2 두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묻지 않았어요. 거기에선 시간 이야기가 나오거든. 시간을 더 확보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A가 아니야. 거기는 A가 아니고 A의 첫 대사는 시간을 맞출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학생 2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마지막에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부차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려고 광주에 가. 광주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기름을 넣어요. 그럼 우리는 광주에 기름 넣으러 간 거예요? 지금 여기 A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에 그냥 뭐가 나온 거야?
그 시간대는 약간 시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다른 대안들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 시간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심내용인 거예요, 중심내용. 사실상. 응? 적절한 문제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3번 문제 같은 거, 이것도 뭐 정답률로는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아마 4번 뭐가 문제예요? 이모 삼촌은 왜 안 돼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 3번 문제 옆에다가 이왕이면 좀 매직 이런 거, 색연필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펜으로 주제 이렇게 한번 써봐. 주제. 여러분 작문이나 화법 문제에서 학생들이 뜬금없이 낚아버리는 게 뭐가 있냐면 주제를 갖고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의외로 시간 끈 친구들 많을걸? 안 되나? 팬덤인데? 막 이런 거 할 텐데 그때 모든 화법이나 작문의 대전제는 주제가 버티고 있어요. 주제. 항상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대전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자잘한 내용들에 묻히지 마시고 거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올 때는 큰 주제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이다. 청소년. 그래서 지금까지 작문 문제들 보면 이런 어떻게 허망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주제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좀 주의하시고 8번 봐봐. 8번 봐보세요. 8번. 일단 1, 2호를 쓰면 아쉬워요. 1, 2호를 쓰면 아쉽고 3번이나 4번이 문제인데 3번이 일단 너무 적절합니다만 4번은 왜 안 내나요? 4번은 비용. 돈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설득해. 안 돼요? 응. 뭐가 좋을까? 왜 안 될까요? 보기를 보게 되면 봐봐. 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국기문화를 들여오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디에도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와서도 들어간다. 근데 4번은 뭐만 이야기했어요? 들여오는 거 환수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내용 일치야. 깊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풀고 나면 아주 쉽지만 이거는 것도 순간적으로 한번 딱 말려버리면 뭐지? 왜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피 같은 시간은 착각착각 막 흘러가고 옆에는 샥샥 넘기고 있고 그러잖아. 이러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 이해 안 되는 답을 쓰고 나와서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거야. 뭐라고? Take your time, man. 이거 아시겠어요? 그지? 자,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어떤 차분한 풀이 이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하자. 알겠죠? 틀리면 진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평균 정답률 90% 육박하는 문제를 나 혼자 틀렸다. 그지? 막 딱 풀고 나면 딱 그런 느낌 아닌가? 이런 거 할 때 막, 야, 그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았냐? 왜들이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 그지? 막 이러면서 그냥 얼른 덮어버리고 그냥 누가 볼까봐 막 이러는데 자, 그럼 안 돼. 자, 문법 봐보세요. 자, 14번 봐볼까요? 일단 눈을 크게 뜨는 게 중요했을 것 같고. 자, 아니 눈을 크게 뜨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 일단 뭐가 달라졌느냐를 체크를 해보면 참여하려느니 참여한 그 다음에 지역애가 두 번째 줄에 지역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한다고 해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어봤는데 일단 그 유적지를 답사한다는 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병렬 구조. 영어에서도 and 그 다음에 or then 이런 거 나오는 거. 그죠? 요거 그러면 두 개가 문법적 성질과 어떤 필요한 성분들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해보게 되면 시험에 나왔던 게 그림과 채색을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른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그래요? 그림은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태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든 아무튼 이어질 때 조심해야 돼. 이어질 때. 그래서 이건 아예 넣어줬기 때문에 쉬웠는데 이런 논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와 어미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조사와 어미
조사와 어미를 이야기할 때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러분들? 조사는 뭐 뒤에 붙나요? 조사는? 체언, 그죠?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을 시킬 때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는 오는가? 비가 오는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이제 가의 형태입니다만, 얘는 뭐예요? 조사하고 얘는 이제 하나의 어미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조사는 이제 주로 체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언에만 붙는 건 아닌데 이런 문학을 낼 때는 아마 이의제기 이런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재밌는 문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싸이 노래 중에 알란가 몰라 이런 거 나오면 이 란가 뭐야? 이 문법적인 성질이 알란가 뭐예요? 어미죠. 그렇죠. 왜요? 알다란 말을 붙여서. 그렇지. 알란가, 할란가, 칼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어미로 판단한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참여하다. 그래서 참여하려는, 그 다음에 참여한에는 성격은 어미. 그 다음에 지역애와 지역의는 조사. 이렇게 해서 기억린 디귿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1번으로 좀 오답이 갔었는데,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봐보세요. 17번.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위글의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으로 너무 선명했는데 5를 아마 썼던 거는 상보적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보적은 뜻이 뭔가요? 그렇죠. 서로 보완하는 관계.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뭐 서로 보완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막 괜히 조화합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괜히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 때문에 고르셨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냥 어휘 약간 어휘 문제 삘이 좀 났었던 것 같고 5위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만 20번 문제가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이거 출연한다, 발현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출연. 그래서 출연이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1번 미혹으로 답을 또 많이 썼는데 미혹. 미순이 동생이 미혹인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출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이걸 갖고 말을 막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출연이라는 말 어떨 때 쓰나요? 지구의 외계인이 출연했다. 응? 대서양에 고래가 출연했다. 대성학원에 김수현이 출연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역으로 뜻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 그때 얼마나 많은 예문이 머릿속에서 타다닥 떠오르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논리적으로 이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현자 돌림들 뭐 쪽지 시험 볼까? 발현, 출현, 구현, 수현 막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을 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어휘가 어려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전 찾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래서 그때 찾는다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하나 메모지 같은 거 놔두고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좀 적어뒀다가 네이버 사전 딱 좋아요. 그래서 뜻 예문 반이요, 유의어 반이어까지 한 번에 쫙 나오니까 계속 찾는 연습을 하시고 꼭 내가 찾아본 단어가 나와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자꾸 연구하고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생님,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이 왜 틀리나요? 이런 친구들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뭔가 이런 문제는 보기만 해도 좀 뜨끔해.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잠깐 스스로 회의가 좀 든다거나 자신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 공부하세요. 똑같은 이점인데, 그지?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어휘가 누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넘겨보세요. 이번 시험에 특이했던 것이 인문, 사회, 과학. 그럼 원래 예술이 나오는데 사회를 두긴 했어요. 이게 과연 일회성이냐 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94년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에는 이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언어까지 이렇게 5개를 내다가 중간에 여러 부침은 겪었습니다만 절대 동일 제재를 2개 낸 적은 없었어요.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라가 어수선한데 약간 그런 좀 분위기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재밌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치는 갈치 동생이죠? 자,
그래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제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뭔가 급작스럽게 지문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가 갑자기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어떤 또 시중에 비슷한 문제가 또 발견이 됐거나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급조되는 과정에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그 B형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못했겠습니다만 현대시 이거 2작품 나왔던데 안 넘겨봐도 돼요. 요게 A, B형 공통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8번 시험에서 현대시를 공통으로 낸 건 또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회제재가 2번 나온 거는 약간 일회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8쪽은 뭐 워낙 무난하니까 읽어보시고 9쪽 26번 이거 한번 봐볼게요. 참 이거가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 지문을 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가나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이 과학 지문 읽을 때 제일 좀 주의할 게 뭐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다, 그지? 우리 탐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지? 이거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국어 시험을 풀러 왔어. 정리를 하려고 왔어, 그죠? 정보의 정리.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과학자 코스프레 따위를 하지 마라. 그죠? 그지?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했고 우리가 정리하는 정보도 중요도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장 핵심 개념에 부착된 조건, 그 다음에 이항들이 어떤 대칭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것도 아주 평가원스러운 지문이죠.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럼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암흑물질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뭘 비교해요? 이 질량을 이야기할 때 속력으로 측정한 것과 밝기로 측정한 질량을 비교했을 때 속력으로 질량이 훨씬 크더라. 문제점이죠. 그죠? 의문점. 뭐지? 그지? 풀어가는 과정인 거야.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자 봐봐. 나라 여기 좀 볼게요. 첫 번째 뭐냐? 70년대 확증하겠다. 자, 두 번째. 자,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존한다. 중요하겠냐, 안 중요하겠냐? 2번 문장.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메인 화제가 뭐였어요? 암흑물질이었어요. 자, 다시 모인 2번 문장.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해 있다. 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보통 물질이야. 그렇지. 우리 수능 지문 이걸 수능 분석만 제대로 돼 있어도 지금 완전 뜨끔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갑자기 율리우스를 이야기하다 그레고리를 나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상기체를 이야기하다 실제기체가 나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요거 그러면 봐봐. 지금 암흑물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일반적인 물질, 보통 물질이라고 했나요? 예. 보통 물질을 이야기했어요. 항상 독해는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읽을 때 그 순간의 중요도 판단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뭐에서 나온다? 항상 연결. 우리가 정말 지극히 하나만한 어떤 그런 멘트입니다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암흑물질을 뭔가 메인으로 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지문인데 보통 물질을 언급했다는 거는 실제 이 부분에 뭔가 한 번은 반드시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 주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물질은 중심부에 있대요. 자,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봐봐. 중력법칙을 써서 나선은 별의 속력을 계산한 중심부에서는 자, 은하의 중심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한다. 또 밑줄 안 칠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멀어질수록, 그쵸? 멀어질수록 뭐는 커진다? 속력은 커진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부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들기 때문에 그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까지 끊어보세요. 어때요? 완벽한 대칭 서술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중심부와 그런데 다음에 중심부 밖을 비교 설명하고 있죠. 응? 요걸 비교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심부라고 했지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부 안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얘는 중심부 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부 밖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조건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조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나요? 그 밑에 그래프로 이게 그려져 있듯이 중심부까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져. 속력이 빨라지지만 중심부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의 차이가 있고. 일단 이거 안과 박. 그죠? 이거 하나 이항 드립. 자, 그다음 그렇지만 이거 봐봐. 그렇지만 실제 동그라미 쳐봐. 실제 관측 결과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정하더라. 그렇지만을 쓴 이유는 실제와 지금 뭐가 대비되는 거야? 그렇죠.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측정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그 말이야?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럼 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항드립이죠. 비교 설명하는 거야. 실제 원리 따위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된대 그냥 이렇게 된대. 그 이유로 뭐를 지목하고 있어요? 뭐의 존재? 암흑물질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그 26번의 4를 학생들이 못 골랐던 게 이거를 딱 들어맞는 진술이 없어 지금 이 안에. 있다 없다를 이야기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막힌 건데 봐라.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구도에서 따져봐. 중심부 안에는 보통 물질이 있고 계산대로 딱 맞아떨어졌어. 그치? 근데 중심부 밖을 벗어나는 순간 차이가 생겼고 그죠? 이거에 설명할 때 뭐의 존재가 중요해? 암흑물질이 중요하다. 그럼 암흑물질이 어디에 있겠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몰라.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어디에 많이 있겠어? 밖에 많이 있겠지, 밖에. 이게 지금 이 지문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나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를 쉽게 내려고 맘먹었으면 보통 물질은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암흑물질은 밖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버려. 그러니까 이제 차마 그렇게는 써주지 못했던 거죠. 차마 그렇게는 써주지 못했으나, 우리가 항상 어떤 세계를 받아들일 때는 비교, 차이를 통해서 항상 받아들여요. 그죠? 그 어떤 단순한 사고방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6번에 그 답은 몇 번으로? 4번. 4번으로 그렇게 쓰는 게 필요했던 것 같다.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지문, 대칭서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실제로 쉬워서 그렇지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었으면 26번 문제를 계산 문제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문제로 바꿔서 거리가 얼마일 때 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다만 이번에는 쉽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제발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항상 우리가 지문 분석, 그다음에 문제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10쪽 봐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세 가지 비교 설명, 그렇죠? 아주 수능 특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잡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평가원이니까 절대 조잡하게 쓰지 않아요. 되지도 않는 희한한 것들만 하고 그런 짓거리 안 하고 딱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지금 장자 지문도 두 가지 비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개체화 현상 이런 거, 백과 방어만의 비교, 과학 지문도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 지문도 비교.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비문학이다. 이거 어떤 인식론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수능에서 독서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뭔가 깊게 생각해. 한 번 더 생각해. 절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 요게. 그래서 어떻게 이 정보들을 다시 재별하고 조직할 것인가. 항상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 자, 11쪽 봐보세요. 이제 문학인데. 11쪽은 그냥 풀어보면 돼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넘겨보세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41번 한번 볼까요? 자, 일단 4가 너무 선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일단 다른 게 아무리 고민이 되더라도 일단 4를 쓰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게 3번인 것 같은데. 3번 선지. 3번은 왜 틀려요? 3번? 41번에 3번.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뭐가 틀렸을까? 자, 항상 우리가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문학을 풀 때 자, 항상 감으로 푸는 거. 응? 그걸 주의해야 된다. 왠지 그냥 이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만 4번이 너무 쉬워서 그랬었지 4번이 조금만 난해했으면 아마 3번하고 거의 경합을 막 했을 거예요. 동화적이라고? 그잖아. 어리지 않다고? 막 또 이러면서 막 고민을 막 했을 텐데 봐봐. 우리가 문학에서 감을 배제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객관적 근거라고 하면 참 또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객관적 근거는 뭐다 그러죠? 결국은 팩트. 사실관계. 팩트의 가장 최고봉은 글자. 뭔가가 눈으로 확인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팩트 말고 의미나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추론이야. 이건 그냥 내용일치, 사실관계 확인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A를 묻고 싶으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나대이로 내요. 반대 범주. 반대 범주로 낸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풀기 쉽다고 그랬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자 41번에 내가 갑자기 3번 선지가 고민이 됐어. 이거. 그러면 항상 생각을 두 단계로 하는 거야. 일단 뭔가 확인되는 내용이 없는가. 그죠? 어떨까? 어린 화자를 판단할 때 뭐가 있고 일단 판단해야 될까요? 응? 거기 가에서 6번째 줄 뭐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세 줄이 올라가면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성묘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고 세월이 한참 흘렀고 일제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흘렀고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이 화자가 가서 성묘를 하고 있다. 어리다 그러면 보통 몇 살일까요? 초딩? 초딩이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특히 세월은 흘러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월은 흘러서 그러니까 이런 온갖 추억들이 다 이제 뭐 한 거야? 흘러 지나갔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거거든 지금. 제 말 이해해요? 분명히 아마 이의제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의제기 들어가면 분명히 평가하면 이거 찍어줄 거야. 눈이 없냐? 하면서 이거 흐른다잖아 세월이 막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봐봐 이게 일단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그러니까 실제 어린 시절의 어떤 화자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다 겪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화자라고요. 그 다음 봐봐 동화적인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팩트로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뭐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반대말. 동화는 그야말로 동심에 젖은 상상과 꿈의 이야기다. 그러면 나대이는 뭐겠어 그러면? 전혀 어린이 같지 않은 어른 같은 애들은 가라. 그죠? 그럼 뭐예요? 정치나 경제, 사회적인 이야기. 그지? 이런 게 나와야 돼. 이거 어떻습니까? 남북 통일이니 일제시대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왠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막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사실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3번을 틀리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근거. 내용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일생을 돌이켜보는 화자가 그럼 과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럼 자기는 잘하지 않고 있었느냐?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의미나 해석을 할 때 동화적 분위기라는 거를 동화적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면 절대 그 시험 그 순간에 깔끔하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반대말을 딱 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 항상. 응? 그러면 이게 어떤 동화죠.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 그러면 그래 어떤 어른 완전히 이거 큰 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난 후에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응? 그래서 항상 근거는 두 가지. 자 봐봐. 넘겨봐. 44번. 이것도 일단 답이 3번은 너무 선명했어요. 왜 3번으로 바로 끝났나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A 첫 번째 사기꾼이군요. 알고 있어 이미.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일치로 틀렸는데 이것도 5번 선지. 이거 어땠어요? 한 번에 착 넘어갔어요? 뭔가 좀 뭐야 이거 그치? 문학이 이래서 어려워 항상 이게. 마지막 채점하는 순간까지 조마조마
맞을 것 같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봐봐. 5번은 그럼 왜 안 될까? 일단 두 개가 문제 될 것 같은데 폭력, 그 다음에 연민. 폭력은 일단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렇죠. 구두발로 걷어차버려. 그죠? 일단 확인이 돼버려. 끝나버려요. 바로. 그지? 근데 또 이것도 그 순간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아니 뭐 걷어차도 폭력은 좀 왠지 문학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단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가보는 거지. 폭력이 만약에 맞으려면, 그지? 틀리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폭력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뭐가 맞겠어요 그러면? 평화적으로. 공손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내놓으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는 보기 힘들다. 맞아? 잘해야 돼. 괜히 혼자서 문학 문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막 하잖아.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항상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봐봐. 연민. 이거 어때? 연민은 그럼 맞을까? 틀릴까? 연민. 연민 맞을까? 네. 어때요? 사랑 아닐까? 사랑? 어때요? 자, 절대 감정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중간 범주를 두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감정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중간 범주를 두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포옹을 했었다면 사랑이든 애정이든 관심이든 연민이든 뭐야? 다 되는 거죠. 그죠? 틀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증오, 분노, 짜증, 그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니까. 이게 오히려 쉬워. 근데 이걸 괜히 혼자서 또 막 연민? 혼자 또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간단한 어떤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항상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다 친구들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말고 내년에 알려줘. 여기 대학 가고 나서 그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봐봐. 마지막 하나. 42번 어땠어요? 42번. 2번에서 살짝 고비가 있지 않았어요? 어땠나요? 너무 쉬웠나요? 봐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막 했었거든. 우리가 시 읽을 때 뭐예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자. 주제는 항상 큰 키워드로 뽑으시고, 그지? 그 다음에 뭐에 반드시 주목하자? 반복, 변화, 대비. 반복, 변화, 대비. 그죠? 이것만 좀 제대로 하자. 그죠? 자. 문제도 공교롭게도 그걸 요구했어. 42번 보기. 네 번째 줄에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간 변화. 그러니까 작품을 지금 뭘 중심으로 이해하라 그거예요? 시간 변화. 맞아요? 자, 그럼 작품 쪼개보세요. 시간 변화. 쪼개봐. 쪼개라잖아. 보기가. 쪼개보세요. 시간 변화. 어디서 쪼개야 돼요? 거기 디귿 바로 위에 줄에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거기서 쪼개야지. 왜 그래요? 맨 첫 번째 줄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두 개 이어보세요. 대비네?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입에서 정리해주면서 얘들하고 대비해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여기 뻔한데 외쳐요. 근데 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항상 강약이 중요하고 어디에 보다 주목할 거니까 항상 이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기도 이걸 요구했고 여기서 변화만 잡으면 딱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전반부는 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과거고 통일이 안 된 상황이야.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겠어? 슬픈 내용들이겠지. 후반부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겠어? 긍정적인 내용들이겠지. 5번 선지가 아마 걸린다면 멀어져라는 말 때문에 걸릴 거예요. 멀어지는데요 선생님. 멀어져 막 이렇게 하는데 후반부 맥락은 이미 통일이 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부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좋은 작품이 아니야. 이거는 제 말 이해돼요? 항상 단순하게. 그잖아.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2번도 그 기억, 이제 기억에서 2번 선지에서는 세 번째 줄 복원된이 일단 틀렸습니다. 복원된. 이게 일단 내용 일치로 확실히 틀렸습니다만 일단 감각적으로도 전반부가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이건 시상 전개에서도 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고, 어느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멘트 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잠깐 닫아봐.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좀 이야기도 좀 해보세요. 야, 나는 이거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뭐냐면 또 이런 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연습일 뿐이었다. 그죠? 이거는 연습일 뿐이었다. 우리에게 본게임은 11월 12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 받든 못 받든 이건 하나의 어떤 중간 평가일 뿐이다. 이런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잘 봤다고 흥분하고 못 봤다고 막 좌절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